제가 2006년에 비엔나 국립오페라 극장의 리고레토의 공작 역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여자의 마음, 라돈나의 모빌레를 부르는 그 역인데요. 제가 데뷔했던 2006년까지만 해도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 여성 단원이 없을 정도로 사실 비엔나는 굉장히 음악적으로 보수적인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으로 여자 악장이 극장에 들어오게 됐고요. 그때 제가 데뷔를 하게 된 것인데, 그 극장에서 이제 제가 세계적인 커리어를 시작하게 된 밑거름이 됐고, 리고레토 두카, 라보헤메 로돌포, 사랑의 묘약의 네모리노, 라트라비아타의 알프레도 등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면서 많은 영양분을 섭취해서 세계 극장으로 나가게 되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오페라의 수도라고 불리는 게 아니라 클래식 음악의 수도라고 불립니다. 제가 비엔나에 살 때 이제 오페라 극장에서 걸어서 몇 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살았습니다.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집에서 연습을 하고 이러면은 길 건너편에서부터 창문을 열고 막 브라보를 외쳐주고, 같은 건물에 사는 저의 이웃들이, 네이버들이 우리 아파트에 비노슈타츠 오퍼의 주인공 가수가 산다고 막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니고, 비엔나는 사람들이 참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서 화제가 되는 인물이 있다면 모든 비엔나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또 낭만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과찬이시고요. 그냥 동양인으로서 사실은 오페라계가 제가 데뷔할 때만 해도 테너 주인공은 로맨틱한 역할이 많기 때문에 잘 등용이 되지 않곤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는 이렇게 운이 좋게 처음부터 잘 진입을 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었네요. 예를 들면은 구노의 오페라 작품 중에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물론 그 로미오와 줄리엣이 주인공인데 테너가 로미오 역을 맡고 보통 소프라노가 줄리엣 역을 맡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소설인데요. 너무나 로맨틱하기 때문에 그 오페라를 들으면서, 그 극을 보면서 관객들은 그 로미오를 보고 사랑에 빠져야 되고, 또 남자 관객들은 줄리엣을 보고 또 사랑에 빠져야 되는 그런 대리 감정을 느끼게 됐는데, 아무래도 그분들도 머릿속에 그려오던 그런 판타지와 또 저의 모습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좀 저도 그런 면으로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도 너무 패트지지 않으려고도 노력도 하고, 그리고 너무 또 말라도 성량이 또 제대로 안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 중간에 밸런스를 맞추면서, 그리고 제가 그들이 보기에는 좀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동안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또 너무 아시아 사람처럼 생겼기 때문에 제 유럽에 저 일을 담당하는 매니저가 제 수염을 못 갖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동양적인 페이스를 약간 커버하고 좀 나이가 조금 더 들어 보이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어서, 나름대로 이런 숨은 또 노력과 또 약간의 서러움도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비엔나에 2006년에 데뷔하기 전에 2005년도에 오디션을 갔습니다. 근데 그 오디션을 갔을 때는 그 비엔나 국립오페라 극장에서 제가 주인공을 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저는 좋은 조역만 따내도 저는 너무나 감사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디션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오디션장에서 첫 곡으로 불렀던 곡도 사실은 주인공 역을 부른 것이 아니고 장미의 기사, 로센 카발리에라는 오페라가 있습니다. 그 역의 테너 주인공이 아닌 조역으로 감초처럼 나온 역인데 굉장히 중요한 아리아를 부르는 그 역이 있어요. 첫 곡으로 난 이것만 시켜줘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택했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테너로서 엄청난 기량을 요구하는 곡이긴 합니다. 근데 그 곡을 잘하니까
오히려 극장장이 더 관심을 가져주고 그 다음 곡도 시키고 다음 곡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연속해서 아리아 5개를 쉬는 시간, 물 마실 시간도 안 주고 쭉 시키더라고요. 아리아 5개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신지 모르시겠지만 육상 선수를 비교를 하자면 연속으로 쉬지 않고 100m 달리기를 하라는 거랑 똑같은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냈었어요, 그때. 아마 그때 제가 보기엔 내구성도 테스트를 당해본 것 같고 이 작품 저 작품 시켜보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저한테 어마어마한 오퍼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처음 데뷔부터 아주 큰 주인공 역으로 이제 계속 활동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좀 특이하게도 이과생이었고요. 저는 당연히 공대를 준비하고 있었고 제 꿈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확고했었습니다. 저는 기계공학과를 가서 자동차 엔지니어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그런 기계를 좋아하고 특히 자동차, 특히 엔진 이런 쪽에 기계적인 거를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한 번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고 살았는데 제가 좀 전에 불렀던 Non ti scordare di me, 날 잊지 마세요라는 물망초 영화에 나오는 곡입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마지막 기말 음악 기말고사로 가창 시험이 있었는데 이 곡을 불렀어요. 이 곡이 너무 멋있어서 제가 이태리 말도 못하고 그러지만 음반을 보고 듣고 또 듣고 해서 이걸 따라 한국말로 적어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그 당시 음악 선생님께서 서울대 음대 성악과를 졸업하신 주광식 선생님이라는 은사님이 계시는데 저에게 성악을 너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그 꿈을 꾸지 않았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잠을 못 자고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는데 이게 아니면 갑자기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반대를 무릅쓰고 설득해서 성악가의 길을 고3 때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다음 주부터 3주간 동안 유럽 여행을 꿈꿔왔던 유럽 여행을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행에 가서 유명한 관광지들을 돌아보는 여행도 있고요. 이제는 좀 더 여행이 세련돼지는 여행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일주일이 됐든 뭐 좋다면은 저는 한 달 정도 파리를 가겠다, 아니면 런던을 가겠다, 아니면 로마를 가겠다. 이런 도시에서 살아보기, 그들과 살아보기. 저는 이런 여행을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단 며칠이라도 괜찮아요. 그냥 유명한 관광지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과 같이 장도 보고 그들과 같이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면서 그냥 모두 사 먹어보고 그냥 그들과 같이 한번 지내다 보면 그들의 문화를 느끼게 되고 각자 나라 사람들마다 특이한 그 감정들이 있어요. 그 성향도 다르고요. 그게 참 재밌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유럽은 종교와 또 음악과 이 예술에 대해서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많이 이제 진부하다 떠나는 사람도 많지만 클래식 음악을 모르고 유럽의 문화를 이해한다는 건 아직 설명이 안 되는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티켓이 어마어마하게 말도 안 되게 비싸지 않습니다. 한 번쯤은 제일 싼 좌석이라도 예쁜 드레스, 엄청나게 고급 드레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남자분들은 그냥 양복 한번 넥타이 매고 유럽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고급 문화였던 걸 한 번쯤 즐겨보신다면 유럽에 여행을 가셔서 유럽의 문화에 대해서 더 깊고 더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내가 취미를 제대로 가져본 적도 없는 것 같은 느낌, 나를 위한 시간이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제가 커피에 대해서 막 배우게 됐습니다. 커피에 대해서 그때 막 배우게 되면서 처음으로 뭔가 하면서 나를 충전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느꼈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즐거움을 얻게 되고 커피가 음악하고 굉장히 비슷하거든요.